안녕하세요. 주식하는 회계사 소소하게 크게입니다. 유튜브를 찾아보는데 재무제표를 쉽고 빠르게 가르쳐주는 영상이 없어서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것은 정말 초보 또는 재무제표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을 위한 것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정식으로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몇십 분 정도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거는 초보분들이 보신다고 생각을 하면 좋겠고요. 자,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란 일종의 자기소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할 때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죠. 그때 적는 스펙 있잖아요. 재무제표가 스펙이라고 보면 됩니다. 나는 이런 회사고 나 이만큼 좋아, 나 이만큼 열심히 살았어 라는 시그널을 재무제표를 통해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자기소개서에 적는 내 스펙은 과거일 뿐이죠. 스펙 보고 뽑았는데 일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회사도 똑같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이 회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이는데 미래에도 잘 나갈지는 모릅니다. 보통 추세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제까지 잘해왔으면 나중에도 잘하겠지 라는 기대 정도는 있습니다만 미래에도 잘 나갈지 말지 그런 건 다른 요소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제품 경쟁력이라든지 경영진, 임직원 등을 통해서 판단해야겠죠. 근데 이번에는 재무제표 시간이니까 재무제표만 봅시다. 입사지원서도 학교, 이름, 나이, 학점 등을 적어야 하는 것처럼 재무제표도 일정 규칙에 따라 꼭 기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재무제표의 5가지 구성요소라고 하는데요. 바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네이버 경제 뉴스를 보다 보면 대기업 다니는 40대 김아무개 씨는 현재 자산이 전세금 2억에 자동차 2천만원, 각종 예적금 8천만원에서 3억이고 금융권 대출은 1억이다 라는 재무상담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김아무개 씨의 재무상태표를 본 겁니다. 그럼 손익계산서는 뭘까요? 연봉 5천만원에 식비, 대출이자, 생활비 등이 4천만원이고 1천만원의 저축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손익계산서입니다. 기업도 김아무개 씨처럼 재무상태표를 통해 일정 시점에 자산과 부채, 자본이 얼마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에 얼마나 장사를 잘했는지 보여주는 표입니다. 바로 김아무개 씨의 가계부가 되겠네요. 1년 동안 얼마 벌었고 얼마 썼는지 적은 가계부입니다. 참 쉽죠? 재무상태표는 지금 시점에 얼마 있느냐, 손익계산서는 얼마 벌고 얼마 쓰느냐입니다. 자본변동표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재무상태표를 이루는 여러 계정들 중에서 자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본변동표라는 것으로 따로 빼서 추가 설명해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우니까 일단은 그렇구나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금흐름표도 마찬가지로 재무상태표 내에서 현금 계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빼서 추가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석은 앞에서 말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를 설명해주는 감초 같은 역할입니다. 신문을 보면 헤드라인으로도 대략 내용을 캐치할 수 있지만 본문을 읽어봐야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앞에 4개가 헤드라인이라면 주석은 본문처럼 추가 설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재무제표에 대해 알아보기 앞서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이 기업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업이고 기업이 여러분입니다. 재무상태표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어느 시점에서 한 시점이라는 게 중요하죠. 어느 시점에서 자산, 부채, 자본이 얼마 있는지 보여주는 것인데 쉽게 용어를 바꿔보겠습니다. 자산은 내 거, 부채는 빌린 돈, 자본은 내 돈입니다. 내 돈에 빌린 돈을 보태서 내 거를 얼마나 들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재무상태표인 것이죠. 내 거인 자산부터 한번 볼까요? 자산, 부채, 자본 순서로 보겠습니다.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장단기 금융상품, 매도 가능 금융자산, 만기 보유 금융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이 있습니다. 기업마다 기타 다른 자산들도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것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이 좀 빨리 지나가니 돌려보기 하셔도 좋고 대충 듣고 인터넷에서 추가로 설명을 들어도 됩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말 그대로 현금 및 현금과 비슷한 것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퉁쳐서 다 현금으로 보시면 편합니다. 금융상품은 우리가 은행에 가서 예금 적금 들듯이 기업도 여유자금을 은행 등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가입합니다. 매도 가능 금융자산은 시세 차익을 위해 다른 회사에 주식 또는 채권 등을 투자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하잖아요.
기업도 여유자금이 있으면 예금 적금뿐만 아니라 다른 주식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만기 보유 금융자산은 금융상품에 가입하는데 도중에 해지를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단기 금융상품과는 차이가 있죠. 매출채권은 내 제품을 외상으로 팔고 아직 받지 못한 돈입니다. 내가 현대차면 자동차를 외상으로 팔고 못 받은 돈, 삼성전자면 핸드폰을 외상으로 팔고 아직 못 받은 돈이겠죠. 가장 중요한 개념은 고유영업, 즉 기업의 제품을 외상으로 판 것만 매출채권입니다. 재고자산은 아직 팔지 못하고 창고에 남은 제품입니다. 재고자산은 쉽죠. 유형자산은 기업의 고유영업을 위해 보유한 토지, 건물, 생산기계 등 형태가 있는 자산을 말하고, 무형자산은 소프트웨어, 특허권 등 보이지 않지만 내 영업에 도움되는 권리들을 뜻합니다. 어렵다고요? 부채까지 하고 예를 들어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 걱정은 하지 마세요. 부채에는 매입채무, 차입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예수금, 선수금 등이 있습니다. 자산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워 보이는 이름이죠. 매출채권이랑 대응되는 애가 매입채무입니다. 매출채권이 내 제품을 외상으로 팔고 못 받은 돈이면, 매입채무는 내 제품을 만들기 위해 재료를 사는데 외상으로 산 것입니다. 간단하죠? 차입금은 말 그대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빌린 돈입니다.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은 심플하게 매입채무 외에 아직 안 준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재료 구입을 위한 돈은 매입채무, 그 외의 것들을 사기 위해 외상한 것은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금은 내 돈이 아닌데 잠깐 갖고 있는 돈, 선수금은 미리 받은 돈입니다. 미리 받은 돈은 미리 받고 나중에 무언가 답례를 해줘야 하니 그것도 빚이라 부채에 들어갑니다. 돈 먼저 받고 물건 안 주면 나중에 돈 돌려줘야 되는 것이랑 똑같죠? 너무 빨리 후다닥 지나가서 잘 모르겠다고요?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붕어빵 가게를 차린다고 합시다. 붕어빵 가게를 창업하려면 3억이 드는데, 어라? 내 돈이 2억밖에 없네? 은행, 지인 찬스를 써서 1억을 빌립니다. 1억을 빌리면서 1년 안에 갚을게 하면 단기 차입금, 1년을 초과한 기간 후에 갚을게 하면 장기 차입금입니다. 붕어빵 가게를 열려면 일단 상가가 필요하겠죠. 상가 한 채를 구입한다면 그것이 유형자산인 토지, 건물이 됩니다. 대왕 붕어빵이라는 브랜드를 1천만원에 사서 그 브랜드를 쓴다고 하면 1천만원이 무형자산이 됩니다. 말 그대로 무형의 자산이죠. 상가를 사지 않고 단순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면 자산에 보증금이 생깁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해야 될 텐데 인테리어도 대부분 유형자산을 이루는 건물이나 시설장치 등으로 들어갑니다. 창업을 시작하고 여윳돈을 남겨놓고 은행에 3개월 이상 정기예금을 들면 단기 금융상품이고 1년 이상 정기예금을 들면 장기 금융상품입니다. 3개월 이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가장 중요한 붕어빵 재료는 원재료이고 재고자산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만든 붕어빵을 오늘 내로 팔지 못하고 내일 판다면 그것도 재고자산으로 들어갑니다. 동네의 귀여운 꼬마아이가 붕어빵 3개를 받아가고 내일 엄마한테 천만 원이 아니죠. 1,000원 받아서 온다고 외상 구입을 하면 1,000원이 매출 채권입니다. 장사하면서 아이고 김씨 내가 붕어빵 반죽 돈은 다음 주에 줄 테니 오늘 물건 좀 줘 하고 외상으로 반죽을 사오면 매입 채무가 됩니다. 제품의 생산을 위해 치르는 재료비 외상은 매입 채무인데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을 구입하기 위한 외상은 미지급금으로 들어갑니다. 참 쉽죠? 대략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더라도 나중에 주식 투자를 할 때 마술 같은 재무비율, 재무지표 공부하는 데 충분합니다. 저도 투자할 때 재무제표를 깊게 보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사항만 체크하는데 그런 체크사항들만 알아도 투자하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은 다음 영상으로 넘겨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주식하는 회계사 소소하게 크기였습니다.